자, 오늘은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다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프로에 나갔더니 새해 다짐이 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나간 걸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공지한 말씀 한다고 또 혼났는데, 경제에 뭐라고 불러서 좀 멋있는 말을 하라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이 없이 있다가 지나간 거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경제 전문가가 할 소리냐고 공자님 말씀 말고 뭐 종목을 부르라 그래서 또 찌그러져 있었던 적이 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버스 뒤에서 잡으면 다쳐요 이런 얘기했더니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고 또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을 또 바꿔서 버스가 서면은 사야 됩니다로 말을 바꿨는데, 아니 버스가 너무 빨리 지나갈 때 뒤에서 확 잡았다가 다치잖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지나가면은 에이 지나갔구나 하고 다음번 기회를 노립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고 그래서 아메리칸을 갖고 왔습니다. 자, 아메리칸의 새해 금융 다짐은 1위가 저축이랍니다. 저축. 미국인의 약 70% 돈과 관련된 새해 다짐을 세웠고 절반 이상은 저축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미국 하면 소비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쓰니까 저축을 뭐 하자는 거겠죠. 쓰고 나니까 그 현타가 오면서 내년에는 꼭 돈을 저축해야지, 아마 이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 나라는 뭐 그렇게 저축해서 재미를 보는 나라가 아닌데 정말 많이 쓰던가. 이 나라는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축한 사람이 가장 재미를 못 봤는데 아마 그동안 이걸 너무 안 했으니까 이제서야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부채 없는 삶을 원한다, 뭐 하루 소비를 통제하기 위해서, 뒤에 게 많겠다. 하루 소비를 통제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자, 그럴 수 있다. 자, 그래서 미국인들의 새해 첫 다짐은 저축이다. 자, 그리고 제가 레포트에 일단 나온 글인데, 여기 조기퇴직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조기 은퇴하는 거를 영어로 이제 줄임말이죠. 파이어라 그러는데, 그 선배가 5년 전 들려준 얘기를 소개한다는 레포트가 있더라고요. 잠깐 가져왔는데, 그 선배가 하신 말씀이 정말 그 마음에 와닿아서, 자, 투자의 세계에는 고수, 중수, 하수가 있다. 좋습니다. 고수, 중수, 하수. 많이 알고 많이 버는 사람이 중수, 많이 알고 적게 버는 사람이 하수. 아는 게 없어도 많이 버는 사람을 고수라고 한다. 제가 딴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근데 이걸 보면서 잠깐 생각한 게 있는데, 자, 잠깐만. 아는 게 없는데 아는 거 없어. 돈도 못 벌어. 지금 4개 중에 이것만 없는 거잖아요. 야, 많이 알고 많이 벌면 중수, 많이 알고 적게 벌면 하수, 아는 게 없어도 많이 벌면 고수. 야, 그럼 아는 게 없고 돈도 못 벌면 뭐야 이거? 이거 인간도 아닌가? 노 휴먼이니? 이거 없어. 네 번째. 전 그게 근데 궁금했거든요. 아는 게 없고 돈도 못 버는 저 같은 사람을 뭐라 그러나? 이거 1번, 2번, 3번. 예시 없어. 이거 인간이 아닌 거잖아 이거. 그래서 뭐 이게 되게 좋은데 이게 없더라. 이게 아는 게 없고 돈도 못 버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수인가? 뻘수인가? 악수? 백수? 그럴듯하다. 백수라고? 그런 사람은 중수, 하수, 고수가 아니라 백수다. 파수다. 괜찮다. 그렇구나. 4번은 답은 백수겠네. 백수. 실수라고? 3번은 진짜 맞는 말인 게, 실제 돈 버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많이 알고랑은 상관없습니다. 3번은 정말 제가 트레이딩 룸에 앉아서 한 몇 년 정도 본 결과 저 아는 게 없어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3번이 중요합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심장의 크기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얼마를 어떻게 잘 지를 수 있냐, 이 심장의 크기가 달라서 아는 게 없어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못 따라가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는 게 없고 많이 깨지죠. 그쵸? 요 고수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동전을 던졌는데 6번 연속 안면이 나오신 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게 없이 지르면 깨지죠. 이게 이제 99%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여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기고, 어쩌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트레이딩 룸에서 제일 잘 버는 애 과가 유도과였습니다. 유도과. 저희 사장님도 얘기했어요. 쟤처럼 벌라고. 그분이 과가 유도였어요. 절대 개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유도하는 애였어요. 진짜 유도하는 애. 얘기를 해보면은 뭐 아는 게 없진 않죠. 아는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굉장히 뭐 먹물먹은 소리는 잘 안 나오는데 돈은 진짜 잘 벌었어요. 돈은 진짜 잘 벌었어요. 약간 무서운 거는 얘가 포지션을 잘못 잡았을 때 과연 누가 얘 보고 꺾으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무서움은 있었지만은 멱살 한번 잡히면 끝장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고수였죠. 많이 벌었으니까. 얘 앞에서는 분노 조절을 잘했어야 됩니다. 사장님까지 제 얘기를 했어요. 저 봐라. 저렇게 벌어야 된다. 과가 유도였어요. 아마 빠른 시간에 팀장이 되지 않았을까? 이거는 그 레포트를 보다 나온 글인데, 하나증권에서 나온 글인데, 로또 복권을 샀을 때 등수별 기대값이 5,000원이에요? 10,000원어치 샀을 때. 이건 몰랐네. 야, 로또는 그렇게 보면은 나름 정직한데? 리턴율이 50%다 돼? 몰랐는데. 왜 나는 이게 5%가 안 되지? 희한하네. 10,000원어치 로또를 샀을 때 등수별 기대값을 합하면은 딱 5,000원이다. 그럼 50%인데 리턴이야. 내가 해보니까 5%던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무리 봐도 이게 수학적으로는 뭐 이거라는 걸 이해가 되는데 이성적으로는, 야 감성적으로는 이건데 이거 맞아 이거? 합하면 5,000원? 하여튼 기대값은 5,000원이라고 합니다. 기대값은 희한하네. 나는 5%가 절대 안 나오던데. 와 그 숫자 하나가 안 맞던데. 숫자 하나가 꽤 여러 번 했는데 절대 하나가 안 맞던데 어떻게 50%가 되지?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제 45%를 가져가신 거죠. 내가 형님들한테 드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 45% 차이를 가져간 거니까 하여튼 50%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50%지? 전 한 5% 되는 줄 알았어 진짜. 이거 믿기지 않는 현실인데. 지금 관광산업이 저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사실 스키장도 안 좋으니까 복합 카지노 쪽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가 갈만한 테마파크들은 전 세계적으로 호황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잘 되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잠깐 해보고 찾아본 게 있는데, 왠지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요거 많이 타니까 이 산업은 좀 어쩔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해외로 자꾸 나가는 걸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리조트 같은 게 너무 안 되니까, 그럼 이 산업이라도, 우리가 돈이 비싸고 뭐 이러니까 리조트 같은데 잘 안 가면은 이거 많이 타잖아요. 이거 많이 타니까 이게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전거 산업을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한 기업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기업이에요. 시마노. 들어보셨어요? 일본의 아웃도어 용품 회사인데 세계 최대의 자전거 부품 회사예요. 이게 지금 세계 17국에 13,000명의 사업을 둔 낚싯대 만들고 자전거 완성품 업체가 아니에요. 완성품 자전거는 없습니다. 자전거 부품과 낚싯대나 뭐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회사냐면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오히려 순이익이 15배 늘어난 회사로 유명한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 회사가, 시마노라 회사가 세계 스포츠 자전거 부품의 85% 사실상 독점이에요. 독점. 자전거에 인텔이라고, 왜냐면 반도체처럼 들어간다고, 인텔 반도체 칩처럼 들어가는 업체인데 세계 스포츠 자전거 부품에 저 회사 제품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뭐 일본 시나모, 미국 스램, 이탈리아 뭐 캄파놀로 이렇게 있다는데 85%. 자전거 변속기는 70%. 이게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회사고, 매출액이 얼마나 되냐면은 이게 억엔이니까 3,300억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조 5천억. 자전거 부품 팔아서 버는 돈이 6,500억, 많이 벌 때는 8,500억을 벌어요. 와, 자전거 부품 팔아서 851억엔이니까 거의 9천억 번 거죠. 물론 낚시용품도 있는데 10% 미만이니까 9천억. 압도적인 1위 업체인데 이걸로 유명해졌다면, 잠깐 뭘로 유명해졌는지 잠깐 보면은, 일반적인 자전거는 페달을 정방향으로 돌리면 앞으로 간다. 그죠? 이렇게 역방향으로 돌리면 뒤로 가지 않아요. 앞으로만 돌려야 간다. 이게 기술이랍니다. 옛날에는 뒤로 돌리면 차라라 소리만 나면서 이게 안 가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이걸 만든 게 프리휠이라는 기술인데, 이거를 굉장히 잘 만들었던 걸로 유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그냥 무조건 앞이건 뒤건 누르는 대로 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픽시, 픽스드 기어 바이크, 픽시라 그러죠. 페달과 바퀴가 항상 같이 돌아가는 걸 픽시라 그러고, 그거 말고 이걸로 굉장히 유명한 완성품 자전거가 없는데도 사실상 자전거 업체에 거의 신으로 군림을 하고 있는데, 등급도 있답니다. 자전거 좋아하는 분들 알죠? 시마노 등급이라고. 얘네가 물건이 정말 남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디자인. 이게 자전거 부품이거든요. 뭐 자전거 부품을 스포츠카처럼 광고를 해놨어. 남자들이 좀 왠지 좋아할 것 같은, 딱 보고 뭔가 이 진짜 별거 아닌 자전거 부품인데 뭔가 이 좀 잘잘잘잘 뭐 흐르게 만들어놔서 이런 남자들이 이거를 잘 캐치한 업체인데,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냐? 저번에 아직 스램이에요? 죄송합니다. 스램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스램하고 같이 있었는데 제가 스램 거를 찍어왔나 보네. 이렇게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질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죠. 무슨 질적인 변화가 있었을까? 이 질적인 변화에서 시마노는 승리를 냈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골로 갑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시마노 일본 기업을 왜 얘기했냐? 우리나라 업체들을 보여드리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승리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아래로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가 공유자전거가 들어와요. 공유자전거가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고가 자전거와 저가 자전거가 쫙 나뉩니다. 고가 자전거 시장과 저가 자전거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뉘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뛴 건 일단 당연히 공유자전거가 들어오면서 자전거 시장이, 자전거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거는 제품 업체니까 당연히 제품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그럼 자전거 업체들이 다 성장을 했어야겠네요. 공유자전거 시대에는 성장을 못한 데가 있어요. 어디가 성장을 못했을까? 저가가 성장을 못했을까? 고가가 성장을 못했을까? 공유 자전거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저가 자전거 시장은 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유 자전거가 많이 들어오면서 저가 자전거하고 그대로 부딪혔거든요. 이건 부품업체니까 그런 거고. 당연히 고가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을 해요. 고가 시장이 폭발한다는 거는 시마노 입장에서는 ROE, 그때 배웠죠. 비싼 제품이 미친듯이 팔리는, 같은 매출 대비로도 돈을 더 많이 버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좋았겠네? 자, 우리나라는 안 좋았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얘기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삼천리 자전거 2018년, 2017년 영업이익이 2억 원이에요. 자, 우리나라 지금 삼천리가 아직도 1위고 알톤 자전거가 추격을 하고 있는데, 삼천리 자전거가 1위 자리가 위태합니다. 왜냐면 17년 만에 영업 솜씨를 보고 흔들리는 40년 천하라고 매출액이 795억, 전년 대비 얼마가 줄었냐면은 28%가 줄었어요.
매출 규모가 7년 만에 1000억 이하로 내려갔는데, 야 그러면은 야 저렇게 잘 되니까 알톤은 요즘에 뭘 만들고 있냐면은 자동으로 가는 전동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라 그러는데, 전동자전거를 만들면서 그나마 선전을 하고 있다. 알톤 자전거가 3000D를 능가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사시장 점유율을 타사 대비 2배 정도 높은 것 같다. 알톤이 잘 나갈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3000D는 좀 죽더라도 알톤이 잘 나가면은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어떻게 됐냐? 자, 왼쪽이 3000D고 오른쪽이 알톤이거든요. 3000D 매출액이 주는 게 보이시죠?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었는데, 알톤은 그래 1등이 된 거는 좋긴 좋은데 좀 덜 줄어서,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히 돌아가셨고 난 좀 덜 죽었다는 건데, 아니 이렇게 해서 야 이게 좀 알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영업 손실이 지금 3000D 같은 게 빨간색이 영업이익에서 영업 손실로 들어갔고, 알톤은 영업 손실이 이렇게 나다가 거의 0이죠. 이 정도면 거의 0으로 갔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신문의 내용을 조금 더 가져오면 결국 이거죠. 모두가 패배했다. 일반 자전거 시장에서는 사실상 모두가 패배했어요. 지금 시장이 자체가 죽어버리니까. 자전거 업체들이 뭐 지금 엄청나게 안 좋고 전기 자전거 개발에 투입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판매 대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쪽 공유 자전거 업체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히겠죠. 신문기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전거 전문 하시는 분들이 쓴 기사인데, 뭐 이대로 주저앉고 마는가. 이게 2018년이에요. 자전거 업체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라고 와서 물어보니까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릉이. 무료로 서울시가 뭐 해주는 거 있잖아요. 서울시가 하는 따릉이, 뭐 딸랑이, 뭐 있지? 타랑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런 공유 자전거 업체들, 특히 C 단위로 많이 하기 때문에 쫙 깔아놓으니까 일반적인 저렴한 자전거를 안 산다는 거예요. 수요가 급감해서 소매점마다 생산이 기로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자전거 업체들이 지금 불만을 굉장히 토로하고 있는 거는 공공자전거 확대로 지금껏 자전거 업계가 쌓아올린 금자탑이 흔들렸다는 건데, 죄송하지만 금자탑이라고 하기엔 좀 상당히 죄송하지만은 영업이익이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급감을 하고 있고, 공유자전거 시대가 근데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뭐 정면으로 공유자전거를 하지 말라는 소리냐 라면 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안 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생태계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적응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적응을 하지 못한 거죠. 왜 적응을 하지 못했냐는 건 사실 아까 나온 내용인데, 자전거 시장은 꽤 커지고 있습니다. 나름 1조 자전거 시장. 국내 브랜드는 왜 이럴까 보면은 양대 업체가 부진했는데 풀 빠져있다. 당연히 고가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해외 업체나 브랜드 파워나 품질이 약간 부족을 해서 비싼 고급 자전거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어요. 고급 자전거는 다 여러분들 아시죠? 스페셜라이즈나 자이언트, 트랙, 대부분 이쪽이 완성 자전거 업체들이잖아요. 자이언트가 이 중에 1등입니다. 대만 업체예요. 대만 업체가 1등인데 전 세계 고급 자전거 랭킹 1위예요. 트랙이나 스페셜라이즈는 미국 거긴 한데, 이런 데가 지금 브랜드 파워로 압도적으로 가져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 자전거 사면은 전부 이런 데서 막 하나에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이런 거 사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전거 산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서 이 고객한테 주는 거냐,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를 이제 완성차 중에 제조용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해서 판매합니다. 우리나라엔 이미 공장이 없어요. 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가 있는데, 대부분 하나 정도 있을래나?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해서 판매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전거라고 안에 있는 부품들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우리나라 부품들이 아니에요. 그런 핵심적인 부품들을 시마노 같은 데서 갖고 오는 거. 대부분 유통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갑이겠어요? 누가 갑이고 뭐가 경쟁력이겠어요? 저 부품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갑이고, 쟤네들이 주냐 안 주느냐, 누구한테 주느냐, 얼마나 좋은 걸 주느냐, 완성차 업체들의 주요 경쟁력 중 하나가 뛰어난 품질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느냐, 여기 있어요. 압도적인 갑이 시마노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 뉴스를 좀 더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이 안정적인 부품 공급인데, 문제는 시마노 매출이 혼자 3조 3천억짜리 엄청난 회사인데, 아무리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의 제품을 개발해도 시마노에서 부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생산이 안 된다 할까. 한마디로 시마노하고 뭔가 협의를 계속해야 되는 갑 중에 갑이다. 업계 표준이 됐어요. 시마노 지수라는 게 있으니까, 지표라는 게. 아하.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삼천리 한창 좋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시마노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끝날 거냐? 물론 어쩔 수 없이 끝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비슷한 시장에서 하나 우리나라가 성공했던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윈앤윈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양궁 활 독보적인 글로벌 1위가 한국 겁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어쨌건 우리나라 활이 세계 1위예요. 옛날에는 이게 일본 호이트나 야마하가 1등이었어요. 세계 최강 활 상생 업체가 이 두 개였잖아요. 옛날 우리 서울올림픽 뭐 이럴 때 서울올림픽은 너무 옛날이고, 하여튼 옛날에 뭐 바르셀로나인가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전부 활이 호이트나 야마하였어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완전히 쥐고 흔들렸는데, 우리나라 업체 윈앤윈이라는 데가 등장을 해서 국내 스포츠 산업에서 획을 그었다 그러는데 밀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밀었냐면은 독보적인 글로벌 1위라 그러는데 이거 60% 70% 정도 될 거예요. 점유율이. 이게 물론 점유율이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당연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저걸 들고 쏘기 때문에 저걸 들고 쐈다면 금메달이잖아요. 뭐만 하면은 무조건 금메달이니까 쟤네들 못 쏘냐? 그러면 전부 저거 들고 쏠 거 아니야. 우리나라 위네논인가 위네윤.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의 선망의 제품이 순식간에 되면서 현재 리커버 활 시장의 60% 지금은 70% 가까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의 독점했어요. 다 이거 들고 쏘니까. 만든 사람이 게다가 이제 메달리스트고 사장 아저씨가 메달리스트고 20년 만에 드디어 원사이드한 최고가 됐다. 나무꾼이 반도체를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본 업체들이 거의 먹고 있었는데 이거 원사이드한 최고가 됐어.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나 기원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아저씨가 저 사장 아저씨가 하시는 게 요즘에 자전거입니다. 왜냐하면 야 활을 쏴보니까 나노카본 소재란 걸로 이 활을 만드는데 야 요 소재가 자전거 프레임과 비슷하더라. 우리도 자전거를 하면은 뭐가 되지 않을까 하고 요즘 뛰어든 게 자전거예요. 과연 소재가 비슷하더라 해서 뛰어들었는데 물론 저 시마노의 지금 전 세계를 뭐 그때 똑같죠. 호이트나 야마하가 쓸고 있던 저 시장하고 비슷한데 저거를 얼마나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꿈을 꾸는 거죠. 무슨 꿈을 꾸냐면은 자 우리나라 선수 중에 누군가가 최고 엘리트 선수들이 활하고 똑같죠. 최고 권위 올림픽 같은 데서 뭐 여기서 무슨 자전거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자전거를 타고 금메달을 타면은 우리도 또다시 활처럼 기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꾸는 겁니다. 저런 꿈을 꾸려면 뭘 해야겠어요? 당연히 국가대표들한테 당연히 자전거 밀어주고 자전거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서 유럽 자전거 팀을 만들었습니다. 유럽 자전거 시장 공략하기 위해서 어떤 팀을 만들었냐면 이렇게 프랑스 국가대표 모셔왔고요. 뭐 실방 안드레 형 안녕하세요. 샤비데 스피츠? 하여튼 뭐 이런 국가대표를 모셔와서 자전거를 주고 타고 메달을 따라는 거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꼭 성공을 하시길 기대드리고 잠깐 하나 재밌는 것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광주에도 각 시마다 무인 자전거가 있죠. 그 명칭이 타랑깨입니다. 타랑깨 누가 졌냐? 명칭 후보작이 5거 있어요. 근데 타랑깨, 타게요, 구름이, 무등이, 비츠로 중에서 1등 했답니다. 타랑깨.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타랑깨 2019년 6월이죠. 타랑깨 생긴 거는 뭐 이렇게 생겼겠죠. 자전거 명칭 참 재밌게 잘 지은 것 같기도 하고 타랑깨가 됐습니다. 타랑깨. 그래서 뭐 근데 좀 무섭다. 타랑깨 그러니까. 잠깐 그리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길래 잠깐 보여드리면 40년 된 기업 중에서 자전거 업체 1위가 자이언트입니다. 이거 대만 업체거든요. 매출액이 한 2주 정도 돼요. 고급 자전거 업체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1등이 대만 업체인 자이언트인데 우리나라 아까 위네닌 아저씨들이 성공을 해서 자이언트나 시마노 같은 기업들을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타랑깨 사랑해주시고 우리나라 자전거 삼천리도 그렇고 더 잘 돼서 일본 시장들이 많이 먹고 있는데 우리도 좀 잘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